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윤리위 제소가 김남국 의원 뒤늦은 손절이냐? 민주당이 오늘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의원총회 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참 뒷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징계를 맡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금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진상 조사를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의총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로 이제 결정하기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을 국회 차원의 징계에 넘기기로 했다. 그게 윤리 제소인데 박성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 지시다. 이거를 좀 강조하는 듯 하고요. 우선 질문하는 기자도 관심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14일 의원총회가 있고 나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감싸게 하는 것 아니냐 또는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17일인데 한 이틀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리더십 리스크라는 거의 핵심은 왜 김남국 의원 앞에 가면 이재명 대표가 작아지느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오늘 당연히 그 쇄신의총의 결의문에 윤리위 제소 얘기가 빠졌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다시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의 관심도 이게 누구의 지시냐가 관심이고 그다음에 박성준 대변인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리더십 리스크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 한 그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경향신문 보도까지 인용해서 이재명 대표 입김이 들어가서 윤리 제소 내용이 빠졌다. 그러니까 현직 그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 제소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묵살시킨 거 아니냐, 막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성준 의원도 얘기를 했고 대변인도. 근데 실제로 지금 진상조사단 출범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윤리감찰에 진급 지시했는데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오늘이 벌써 17일인데 윤리제소가 결정이 됐고 국회로 넘기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김남국 출구 전략이죠, 일종의. 그동안에는 이제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처음에는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비판이 거세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진상조사단까지 출범을 시켰는데 뭐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또 잘 제출하지 않고 이러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상조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커지니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민주당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김남국 의원 문제를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그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민주당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응에서 계속 늦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은 빨리 강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민주당이 취해갔으면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이 분리가 되면서 민주당은 그나마 좀 살아남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이 거의 한 묶음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온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비판받고 의심받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이 문제를 털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에 이 문제를 넘기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사실 말씀드린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극장께서 말씀하셨던 법사위원도 좀 이해 충돌이 되니까
그것도 좀 선제적으로 사임을 민주당 차원에서 자진 탈당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뭐 이런저런 감찰은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하긴 했습니다만 윤리위 제소까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하면 윤리위 제소로 또 그냥 떠넘기게 한 건 아니냐는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뭐 떠넘기기라고 뭐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재 민주당의 그 곤혹스러운 상황, 자체 진상조사가 어려운 상황, 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려운 상황. 그럼 이걸 어떻게 매듭을 지을 거냐? 그러면은 결국 윤리특위로 넘기는 이제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그 법사위 문제를 포함해서 사임 문제 등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력하고 빠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그나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위기 대응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나가는 뭐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 대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가운데 가장 센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청년 정치인 또는 가난파리 하는 정치인의 모습에 이제는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김남국 의원이 지속적인 거짓말, 특히 상임위 과정에서의 코인 거래 행위, 뭐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신뢰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제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윤리위 제소, 징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경고, 사과, 한 달 안에 출석 정지, 한 달 동안 출석 정지, 그리고 바로 가장 센 제명인데 야당에서는 의원직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윤리위에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실제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회 차원의 징계, 윤리위 제소된 게 거의 40건 가까이 되는데 단 한 건만 본회의 처리됐다. 그럼 뭐 이거 뭐냐. 도대체 국회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뭐 저도 이게 그 시간 끌기 쇼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 끌기 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윤리특위에 제소하면 최하 뭐 2달 이상 무슨 90일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끌고 그리고 이제 그 징계가 제대로 된 경우가 없어요. 예. 김기현 대표는 이제 그때 위원장석을 증거를 했거든요. 의장석을 증가하거나 위원장석을 증가할 때는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놓은 게 한 달간 출석 정지 이걸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김남국 의원 저는 징계도요. 결국 이게 시간을 끌다가 만약에 그 한 달간 출석 정지다. 이게 징계 효과가 있습니까? 한 달간 출석 정지하면 또 한 달간 코인만 하겠지 집에서. 지금도 이게 출석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아, 설마 코인만 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뭐 지금도 출석 안 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저는 이게 공동 국민의힘하고 해서 당론으로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1000명을. 선제적으로. 예. 당론으로 국민의힘하고 협의해서 김남국을 제명하는 걸 당론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본회의에서 200석 있잖아요. 제적 3분의 2. 이러면 이게 제명이 되거든요. 이래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여론이 떠밀려서 시간 끌라고 이게 특위에 제소해놓고 나중에 몇 달 지나서 허지부지 뭐 한 달 정지나 아니면 이게 경고나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민주당은 좀 더 저는 단호한 자세를 이게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 의원이 지금 계속 집에서 코인만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얘기죠. 뭐 비판의 수위를 좀 높였다 이렇게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렇게 오늘 윤리위 제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단과 연락조차 되지 않으면서 진상조사 자체가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일 겁니다.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이죠. 뭐 윤리감찰단의 지시 내용을 내린 것은 저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 건을 지금 그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윤리감찰단 업무도 더 이상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당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했어도 앞으로 징계 진상조사 쭉 이어갈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뭐 사실상 종료가 됐다.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 때문에 방어권 써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연락조차 안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진상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에서는 답답한 마음이고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모습이죠. 항상 대처,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 소통하고 제대로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것, 그게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거든요. 근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이유로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뭐 당연히 검찰 조사에 응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주당에 진상조사할 때 특별하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코인 매매 거래 내역을 제시해 주면 당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매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결국 국민께 해줄 수 있는 건 윤리 제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시간 끌기 쇼다라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윤리 제소 외에 더 이상 더 강력한 수단이 있겠습니까? 저는 강력한 수단을 썼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윤리가 지금 38건이나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비난하면서 윤리에 제소만 해놓고 남모르기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윤리에 제소되어 있는 38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어권, 검찰 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진상조사 자체가 이렇게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됐는데 잠시만요. 지금 자막이 새롭게 좀 추가가 됐어요. 저 얘기가 뭐냐면 앞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윤리위에 제소를 했잖아요. 김남국 의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의혹, 뭐 혐의라면 혐의, 뭐가 잘못됐다는 걸 올렸을 텐데 직권남용 부분이 빠졌다. 저 징계안을 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내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래 FIU에서 통보한 거는 이제 그 세 가지 혐의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정치자금법,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세 포탈, 이런 이제 그 혐의로 FIU가 이제 검찰에 통보를 했고요. 저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만약에 그 에어드롭이나 이게 대가성이 있다면 충분히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직자 윤리법 재산 신고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이렇게 제명을 뺐다는 거는 오히려 좀 축소하려는 이런 이제 그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김남국 의원 저 발언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방어권하고 진상조사하고 이게 뭐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옛날에 뭐 조국 장관이 컴퓨터를 뺄 때 유시민 그때 평론가 있잖아요, 장관. 이분이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존이다. 이런 게 궤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송영길 대표도 이게 핸드폰을 초기화시켜 갖다 주면서 이것도 이게 방어권 이야기하더라고. 증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증거 인멸 행위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이미 검찰에서 거래소 압수수색에서 다 확보했잖아요. 근데 그걸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에 그걸 갖다 주면 본인이 동의하면 그래서 주거든요. 근데 그게 방어권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진상조사는 검찰 진상조사대로 받을 수도 있고 검찰 강제수사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죠. 방어권 때문에 진상조사를 협조하기 어렵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된다 말씀이십니까? 검찰에서 이미 그 압수수색을 세 군데 해서 거래소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면 거래소가 민주당이 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동의 안 해서 안 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저거는 방어권하고 이미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당이 권유했던 코인도 아직 안 판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뭐 진상조사도 이제 없던 일이 됐고 윤리감찰 부분도 뭐 없어졌기 때문에
뭐 하나도 과거에 비해 달라진 건 없지 않냐. 물론 뭐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당내 비판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